카이토 프로젝트의 소개 영상입니다. 오늘은 카이토와 버추얼 야핑, 글만 써도 돈을 버는 시대가 왔다. 왜 지금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올인원 가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올렸던 라우드 프로젝트 TG를 진행을 했고, 천등 안에 든 분들이 평균적으로 3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투입 비용이 0원이었고 2일 정도 글만 열심히 썼으면 받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효율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트윗 하나가 수익이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최근 이 웹3 생태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참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D앱을 연결을 하고 트잭을 찍고 토큰을 예치하고 거래량을 쌓는다든지 절차를 거쳐야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트윗 하나로 대체할 수가 있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을 가장 앞서서 보여주는 프로젝트가 버추얼 야핑과 카이토 야핑이고요. 단순한 소셜 홍보가 아니라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소셜파이 플러스 인포파이 보상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사실 완전 새로운 건 아니고 여러가지 구독 시스템이 있죠. 블로그 같은 경우도 유료 구독이 있고, 하지만 이런 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를 해야 가능한 건데, 이 야핑회 같은 경우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야핑이란 무엇인가? 단순 소셜 활동을 넘어서는 웹3 평판 경제의 핵심입니다. 기존 SNS 마케팅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윗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사람과 연결이 되고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리더보드 점수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 점수가 곧 온체인 자산화된 평판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카이토 유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과거에 웹2에서의 이제 글쓰기가 일회성 콘텐츠였다면, 이 웹3 야핑은 글 하나하나가 연구의 기록이 되고 평가가 되고요. 보상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AI 시대의 웹3에서 텍스트 신호와 사회적 연결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카이토 언에서 진행 중 여러가지 프로젝트의 내용입니다. 다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에스프레소는 어제 NFT 민증도 진행을 했고, 최근 들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야핑 유저에게 토큰이나 NFT 할당 등 일반적인 에어드랍 작업도 있지만 거기보다 훨씬 높은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진입 장벽이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자, 왜 지금 야핑을 시작해야 하는가?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제 참여에서 영향력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이 더 이상 단순히 참여했다고 주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이 프로젝트들이 누구에게 얼마나 퍼질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커피를 뿌리는 커뮤니티 이벤트 굉장히 많아졌죠. 정보를 전달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일반 에어드랍 유저보다 더 큰 보상을 주는 구조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트위터에서 유의미한 신호를 만드는 글만 작성을 하셔도 프로젝트에 초기 접근 권한을 얻는다거나 NFT를 얻는다거나, 메이플 같은 경우도 게임을 한 사람보다 야핑을 많이 하신 분들이 더 많은 NXPC 토큰을 수령을 해갔습니다. 카이토는 트위터 활동을 기반으로 리더보드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는 실시간으로 AI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복 같은 게 글을 백날 써봐야 이 필터링이 되고요. 단순 참여가 아니라 정보 큐레이션 능력, 연결을 맺는 방식, 텍스트의 통찰력, 이것들이 점수가 됩니다. 가치가 없다면 점수를 얻기가 힘든 구조죠. 상위 야퍼들의 목록이고요. 이 토탈 얍스라는 점수를 많이 얻게 되는데, 기준으로 에어드랍이나 접근 우선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트위터가 유동성 있는 디지털 이력서가 되고, 이력서가 보상까지 제공을 하는 구조입니다. 라우드 일하면서 하느라 열심히 못해서 떨어졌는데 스마트 팔로워가 없었는데 18명이 됐고요. 팔로워도 2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도달할 수가 없는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핑에서는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글보다는 의미 있는 연결과 반응을 만드는 글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밈 짤보다는 커뮤니티에서 가치 있게 읽어지는 정보를 정리하거나, 다른 유저와의 생산적인 대화,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대한 대화, 트렌드를 통찰력 있게 해석한 트윗, 높은 점수를 받고요. 예를 들면 이 라우드는 상위 1000등까지 지갑 주소를 제출받았고요. 그 지갑 주소가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저가 이 1000명의 지갑을 전부 정리를 해서 트윗을 올렸고요. 이 트윗을 참고를 하신다면 거래할 때 이 지갑 주소를 트래킹을 해서 어느 코인에
많은 유저들이 몰리고 있는지 사전에 탐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활용법은 무궁무진하고요. 이 카이토에서는 프리 TG 아레나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 에어드랍이 이루어지지 않은 프로젝트들, 이 마인드세어라는 트위터 상에서의 점유율로 평가가 됩니다. 인파이넥스라는 프로젝트가 마인드세어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에어드랍을 했을 때 높은 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체적인 프로젝트의 에어드랍 작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트윗을 올리면서 이 리더보드까지 들게 되면 2배의 효율로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리더보드가 이제 미래 에어드랍 탐색기고요. 마인드세어 상위권에 있는 프로젝트를 집중 공략하는 게 효율성이 높을 수가 있고요. 라우드의 경우는 1차 스냅샷에서 스마트 팔로워를 10명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 경쟁 활이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1000등 안에 못 들었더라도 열심히 하셨다면 10명 이상 충분히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이 되는 발판을 깔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2의 라우드, 제3의 라우드 나올 건데 초대장을 먼저 받을 수가 있겠죠. 경쟁 할인이나 소셜 파이는 팔로워 수, 인게이지먼트, 댓글, 멘션, 관계 중심 신호를 자산화하고, 인포 파이는 정보 전달력, 트렌드 해석력, 글의 깊이를 자산화합니다. 오늘은 이 아핑에 실제로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입니다. 링크를 눌러서 카이토를 가입하시고 트위터 계정 연동 및 인증을 진행합니다. 사인인 버튼 누르시고 트위터 권한 승인하시면 가입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하실 작업은 프로필 카드를 누르신 다음 마이 월렛에서 EVM 지갑 하나, 솔라나 지갑 하나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리더보드에 순위 들게 된다면 이 지갑으로 받게 되겠죠. 자, 먼저 오픈 레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더보드를 보시면 오픈 레저가 있죠. 자, 오픈 레저로 이동을 하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복사를 하신 후, 챗 GPT로 이동해서 전부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인사이트에 있는 글을 작성을 하고 싶은데 질문하기 좋은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해석을 한 후에 질문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1차로 본인이 작성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을 하고 다시 집 전체를 복사를 하신 후에 아까 선택한 질문을 그대로 붙여넣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정리를 해주고요. 단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들, 프루프 오브 어트리뷰션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거나 본인이 먼저 이해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트위터에서 글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280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 양식에 맞게 이렇게 끊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시 재구성을 하고요. 참고를 해서 트위터에서 포스트 버튼 누르시고 작성을 하시면 밑에 댓글 달기 버튼이 나올 거고요. 이어서 쭉쭉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태그에 카이토 AI와 오픈레저라면 오픈레저 HQ 골뱅이를 누르고 스펠링을 검색을 하시면 뜨게 되고요. 카이토에서 점수를 판단해서 추후 리더보드에 올려주게 되고요. 글자 수 제한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트위터 프리미엄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카이토 언으로 가시면 프로젝트마다 여러가지 보상을 제공합니다. 오픈레저 같은 경우는 50K 달러 USDT를 보상을 하죠. 여기서 받는 보상이 오픈레저 디핀 돌린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 있는 프로젝트나 버추얼 관련 프로젝트, 아니면 그냥 인사이트에 있는 글을 올리셔도 이 야포인트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트래픽이 나올 만한 글이 생각이 났다면 그걸 올리셔도 되고요. 트위터를 해야 되는 이유로 글을 작성을 했는데 뷰수가 3.8K가 나와서 이런 건 이제 트래픽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에어드랍 리더보드 못 들어도 버추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버추얼 포인트 혹은 야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주요 작업 흐름은 단순한 밈 컨텐츠보다는 프로젝트 분석이나 인사이트, 아니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소개, 최근 실시간 트렌드 해석, 이런 게 우선적이고요. 주요 프로젝트 트윗에 인용 트윗으로 작성을 하거나 프로젝트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제 스마트 팔로워들과 상호작용을 했을 때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마트 팔로워의 숫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유저 간 팔로우, 교류 등으로 유의미한 네트워크를 확장을 하시고요. 이 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프로젝트를 떠나서 스마트 팔로워 네트워킹 작업이 필요한데요. 아무리 양질의 글을 작성을 했더라도 스마트 팔로워의 숫자에 따라서 알고리즘상 후순위를 밀리고 트래픽이 덜 나오게 됩니다.
이 카이토가 판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트위터로 넘어갔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팔도 훨씬 잘 받아주고 댓글을 달았을 때도 상호작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평소 친분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댓글을 다시면 대부분 상호작용을 해주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도지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10덕이 돈이 된다. 공감이 가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똑같이 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죠. 다른 유저들과 뭐 하트나 댓글 답하기, 여기서도 단순 스팸성 복 같은 멘트는 포인트 획득에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작하기 좋은 이유는 국산 버추얼 약핀 모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마다 한국인 전용 커뮤니티 라운지가 있습니다. 버추얼인데 한국인들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토가 원래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게 대부분의 유저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트래픽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는데 한국 커뮤니티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인들 자체적으로도 유의미한 트래픽을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이 국산 버추얼 약핑 모음에 글을 쓰신다면 소속된 멤버에게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멤버가 아닌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트위터에서 먼저 메인 글을 게시를 하고요. 인용 버튼 누르신 다음 여기 에브리원은 전체 공개고요. 이 마이 커뮤니티에 아이리스도 국산 커뮤니티가 있고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유저한테서도 트래픽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커뮤니티 라운지에서는 좀 더 높은 트래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상위 유저들 트윗에 상호작용을 하고 실시간 트렌드, 예를 들면 라우드의 경우는 덱스에 리스팅이 됐다, 가장 빠르게 정리를 해서 트윗을 올리면 인게이지가 많이 올라가겠죠. 자, 두 번째는 버추얼 야핑입니다. 대야핑 시대를 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추얼 토큰을 스테이킹을 하거나 야핑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고요. 포인트로 런치패드에 참여를 해서 민코인을 지급을 받는데 구조상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서 많은 분들이 여기로 넘어갔습니다. 버진 바이 버추어스라는 런치패드 토큰이고요. 9만원으로 입자를 했는데 고점 기준 2천만원의 수익이 나는 토큰입니다. 이 제네시스 런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AI 에이전트에 맞춰 공정하고 허가가 필요 없는 토큰 분배 메커니즘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런치패드로 보시면 되는데 생태계 참여자, 여기서는 버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생태계에 참여한 사람들의 포인트 기반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인트가 없으면 참여 자체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론칭에서 벗어나서 대중의 측정 가능한 참여로 좀 공정한 런치패드를 지향을 하고요. 왜 이런 게 나왔냐면 보통 일반적인 민코인 런치는 런칭하자마자 스나이퍼들이 많이 붙고 또 카발들이 초기에 공급을 장악을 합니다. 펌프펀에서 90% 이상의 토큰은 덤핑이 나오면서 끝나버리는데 버추얼스의 런치패는 조금 다릅니다. 사전 판매에 포인트로 참여를 하고 추가로 버추얼을 넣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이 약속한 최대 할당량, 포인트 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14시간 뒤에 당첨이 되면 받게 되고 미당첨이면 환불을 받습니다. 주요 규칙은 최대 토큰 공급량의 0.5%를 받게 되고요. 버추얼에 최대 넣을 수 있는 금액은 566 버추얼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서 받게 되면 바로 매도를 하게 됐을 때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포인트를 못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후 진행된 런치패드 참여권이 박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제네시스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데일리 액티브 보너스입니다. 1일 활동 보너스고요. 얻는 방법은 링크를 눌러서 버추얼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보시면 이 제네시스 런치, 여기 있는 토큰들이 포인트와 버추얼을 통해서 프리세일 참여를 할 수 있는 토큰이고, 두 번째 탭으로 가시면 이제 런칭이 끝난 코인들, 이 제네시스 딱지가 붙은 것들은 이 제네시스 출신인 겁니다. 네, 좀 더 근본 있는 혈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네시스 토큰들의 특징은 오른쪽에 초록색 자무쇠와 일자가 표시되는데 이 날짜 이후에 처음으로 토큰이 연락이 됩니다. 매도 압력을 막아놓는 장치가 여러 가지로 걸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TP 쿨다운이라는 페널티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생긴 이유는 받자마자 파는 단기 투매를 막고 장기 참여자에게 보상을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제네시스 에이전트 토큰을 받았는데 바로 팔거나 다른 지갑으로 전송한 사람은 수익을 제한하는 구조고요. 라이브 진행 중인 것들 90일 동안 락이 걸리죠. 제네시스 토큰을 바로 판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판매했을 때 10일간 쿨다운이 걸리고
포인트 수익이 0에 가깝게 떨어집니다. 다음 세일은 참여가 안 되겠죠. 예외로 개발자 락이 없는 토큰이라면 TP 쿨다운이 없고요. 그래서 락 상태는 그린 락, 옐로우 락, DYOR 세 가지가 있고, 그린 락은 7일 이상 락, 포인트 보너스가 있고요. TP 쿨다운이 적용됩니다. 옐로우 락은 7일 미만 락이고요. 포인트 보너스 없고 TP 쿨다운 또 없고요. DYOR은 락이 없고 포인트 보너스도 없고 페널티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긴 토큰을 스테이킹을 했을 때 가장 많은 포인트를 얻게 되고, 팔았을 때도 많은 페널티를 얻게 됩니다. 즉 장기 보유 유저가 유리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이 개발자에게도 똑같은 페널티 구조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가 없고요. AI 에이전트 토큰들을 스테이킹을 하시면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기준은 제네시스가 붙었으면서 이 자물쇠가 있는 코인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조건은 이 토큰으로 가시면 1세대 버추얼 밈 토큰이죠, 루나 토큰, 스왑탭에서 버추얼 토큰이나 뭐 여러가지 토큰으로 토큰을 구매를 하시면 아래 스테이크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보통 맥스를 넣겠죠. 스테이크를 하시면 되는데, 세 번째 포인트 획득에 해당하는 토큰의 조건인 언스테이킹 시간 14일 이게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스테이킹을 하시면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포인트 부분이 복잡하고 변경점이 많기 때문에 FAQ 백서를 따로 첨부를 해드립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한국어 번역 누르시면 자세한 설명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에이전트 토큰 거래 볼륨작이 있습니다. 이 거래 볼륨에 따라서 또 포인트를 획득을 하고요. 거래는 어떤 토큰을 해야 되냐? 반대입니다. 제네시스와 자물쇠 모양이 없고 DYOR이 있는 이런 토큰들을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DYOR은 개발자 락업이 다 풀린 코인이고요. 자신이 런치패드 참여한 코인으로 거래를 해도 되는데, 보유 수량이 거래하다 줄게 되면 매도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서 페널티를 먹어서 포인트 획득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이런 DYOR 코인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 V 버추얼 보유자 대상 에어드랍이 있습니다. 버추얼 토큰을 스테이킹을 한 사람 대상이고요. 제네시스 참여를 놓친 사람에게도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투기적 유입이 아니라 장기적 기여자 중심입니다. 특징이 모든 사람에게 주지는 않고요,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스냅샷 기준 또는 내부 정책으로 결정이 됩니다. 포인트의 분배 구조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다음으로 데일리 다이렉트 포인트, 요거는 버추얼 스테이킹 사이트로 돌아오셔서 스테이크 버추얼 원하는 만큼 수량 넣으시고, 락업 기간이 있습니다. 1주, 4주, 2년까지도 있고요. 선택을 하셔서 락업을 거시면 돼요. 처음 나왔을 때는 루트가 이거밖에 없어서 효율이 좋았는데, 지금은 락업 기간도 길고 효율도 많이 낮아져서 추천도는 그렇게 높진 않고요. 야핑을 열심히만 해도 스테이킹 하신 분들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핑에 집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베이더 스테이킹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되고, 이건 버추얼과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인데, 토큰 디스트리뷰션 보시면 이 베이더 스테이커의 5%를 배정을 합니다. 토큰 컨트랙트 이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구매하신 후 지갑 연결하시고 수량과 스테이킹 기간을 선택하신 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보드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360에서 180일 정도 진행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 제네시스 포인트는 버추얼 제네시스 참가자 보상을 위한 포인트 시스템이고요. 데일리 액티브 보너스, 데일리 다이렉트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바로 팔거나 보유 수량이 적어지게 되면 쿨다운이 걸려서 포인트를 10일 동안 못 얻고요. 토큰마다 락 상태가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보너스와 쿨다운 페널티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저에게 메인은 여기 있는 이 야핑 포인트입니다. 2.74%에 해당이 하는데, 버추얼과 관련된 어떤 내용의 글이라도 작성을 하시거나 관련 글에 상호작용을 하시게 되면 제네시스 포인트를 매일 리더보드 순위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우측 상단 버진 포인트로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라우드 글을 쓰면서 잠깐 활동을 했는데도 29포인트를 받게 된 거고요. 누르시면 제네시스 토큰 플래치 포인트, 지금 미미하기 때문에 할당량이 안 뜨는데 몇천 단위로 올라가게 되면 해당하는 버추얼 수량이 뜨게 되고요. 커밋 버튼 눌러서 보시면 6만 포인트로 355 버추얼 여기 넣으신 거죠. 당첨이 되게 되면 이 토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토큰을 바로 팔 수는 있지만 바로 매도 시 10일간 포인트 제한이 걸리고요. 이 쿨다운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대다수는 받은 걸 그대로 스테이킹 하고 있고요. 그거 자체로 포인트도 얻고
다음 세일에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은 계속해서 받고 스테이킹하고 받은 포인트로 또 참여해서 받고 스테이킹하고 풍차 돌리듯이 하다가 총 투자한 버추얼 대비 플러스 수익이 났을 때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무한정 저렇게 풍차를 돌리면 어느 순간에 토큰이 다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추얼 투자의 성공 여부는 제네시스 런치패드를 계속해서 참여를 하다가 일정 시점에서는 다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투자의 영역에 가깝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야핑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포인트를 얻으니까요. 런치패드 아래로 가시면 이 토큰의 팀, 깃북이나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사이트 들어가셔서 참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게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링크 들어가시면 어떤 프로젝트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코인을 떠나서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런치패드 시스템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버진 포인트 탭으로 가서 어떻게 얻는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정리를 해놨습니다. 링크 X 나우를 눌러서 트위터 계정 연결, 그리고 텔레그램 간단하게 꾸며주시면 되고, 월렛 탭에서 솔라나 지갑, EVM 지갑 2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두 가지 큰 틀, 카이토랑 버추얼 알아본 거고요.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들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까지 가이드를 올릴 건데, 지금 많이 하시는 거는 스케이트, 휴머니티 프로토콜, 버추얼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야핑을 시작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면, 단순 트잭 찍는 노동이 아니라 정보 제공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가장 낮은 진입 장벽에서 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이런 걸로 수익을 얻으려면 많은 수의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정 하나로 수천 달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레버리지를 제공을 하고요. 이것도 지금 초기니까 진입 장벽이 있을 때 보상을 크게 주는 거지, 참여자가 많아지고 포모가 올 때쯤에 그때 뛰어들면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KOL 및 커뮤니티 기반 협업 관계, 모두가 텔레그램이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가장 편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던 SNS고 친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위터만 열심히 키우셔도 여러가지 기회를 잡게 되고요. 프로젝트에서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버추얼 때도 트위터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라우드 이후로 최대치로 트래픽이 몰린 상황입니다. 제가 트위터를 그동안 안 했던 이유도 팔로워 올리기도 굉장히 어렵고 보상도 확정이 없었습니다. 디스코드 그라인딩도 마찬가지고, 롤을 따면 좋지만 못 따면 시간만 날리는 상황인데, 지금은 노력치에 대해서 보상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딱히 이 카이토 야핑을 뛰어넘는 효율의 에어드랍 작업이 안 보입니다. 당분간은 이 프로젝트들 위주로 집중을 할 거고요. 야핑을 하면서 트렌드 파악,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단순한 마케팅 활동을 떠나서 글쓰기 훈련이 되고요. 빠르게 핵심을 파악하는 제목 구성이나 대화형 댓글을 통한 알고리즘 자극, 메이저 트윗 인용을 통해서 영향력 편승, 글의 구조를 짜는 능력을 얻게 되고, 다오나 팀 합류 시에도 가장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카이토의 상위 리더보드인데 151포인트씩 받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1포인트 얻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상위권에 들게 되면 일반적인 에어드랍 하시는 분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에어드랍 보상을 받게 되고요. 그 격차는 갈수록 커질 거고, 그나마 라우드 덕분에 지금 시작해도 먼저 시작하신 분들보다 높은 효율로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고 시작을 하신다면 어찌 보면 제일 높은 효율로 작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버추얼 야핑과 카이토 야핑은 그 자체로 웹3 평판 자산의 증명 플랫폼이고요. 앞으로 수많은 새로운 프로젝트, 에어드랍의 초기 기회에 이 리더보드나 트위터 기준으로 배분이 될 거고요. 웹3가 아무래도 웹2보다는 기본적으로 코인에 대해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요. 동일한 노력을 투입을 해도 기대값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트위터 계정을 키워보신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온체인 이력을 쌓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